예전에는 명절 하면 이 대목이 가장 먼저 떠올랐었는데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가 두려워지는데요. 특히 성수품인 과일 가격이 요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좀 걱정인데 정부가 이번에 역대 최대 물량으로 이 수급품을 좀 풀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성수품으로 관리하는 품목 자체가 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 주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성수품을 전반적으로 종전 대비해서 1.6배 이상 시장에 풀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농산물만 보면 2.6배, 또 축산물을 보면 1.3배, 수산물도 2배 이상 시장에 풀어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늘어나서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도록 수급에 안정을 맞추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성수품이 넉넉히 시장에 팔리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를 좀 잡는 데 도움이 되겠죠. 바가지 요금 같은 것들을 단속하면서 지역을 분산해서 수산물을 풀거나 수산대전 상품권 등을 발행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어치 투입하게 되는데 과일과 한우나 과일 같은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성수품이지만 늘 이맘때가 되면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할인 행사도 진행을 하는데요. 최대 반값으로 할인을 합니다. 또 실속형 선물 세트를 확대하는데 제수용품을 소포장으로 판매를 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판매 방식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들 또 할인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니까 챙겨보시면 도움 될 것 같은데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2배로 증액이 됩니다. 300억 원 수준의 그 할인 행사들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뤄진다고 하니까 꼭 챙겨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추석이 연휴가 길어서 벌써부터 여행 계획 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행을 가든 아니면 친척집을 가든 사실 돈 쓸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이 성수품뿐만이 아니고 이런 전반적인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는데요.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네, 아마 명절 다가오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달린다 이런 것들 참 많이 호소하실 텐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3조 2천억 원 대출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운전자금이나 직원들 설 상여금 혹은 월급 주기 어렵다 하는 분들은 이 보증을 통해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뜻이고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제도 기간도 역시 확대를 하게 됩니다. 또 고용이나 산재보험, 에너지 비용 납부 유예도 분할을 하게 되고요. 또 추석 전후로 서민 취약계층 정책금융을 1,145억 원어치 지급을 합니다. 정책금융을 통해서 청년층까지 또 서민과 취약계층까지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인데 지원하는 대상이 좀 폭넓어지고 기간이 넉넉해졌다. 이게 종전과 달라진 특징입니다.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서 체불임금과 근로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을 하도록 하고요. 고용위기 산재 대응 지역에서도 이 관련한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고 생계가 어려운 지역들 이 생계 지원도 함께 지정이 됩니다. 고용 위기 지역에 대한 그 지원도 진행이 되는데 고용 위기 지역이라고 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업 구조 조정 혹은 업황이 좋지 않아서 일자리가 정말 위기에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될 겁니다. 산단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텐데 전남 여수 산단의 경우에는 석화 산업이 모여 있죠. 지금 석화 산업 굉장히 어려워서 정부가 주도하는 그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에 맡기는 구조 조정이 아직까지는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 광산구 또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필요시 실직하게 되시는 분들 추가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취약계층의 생활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성수품을 대폭 공급하는 것도 여기에 맞닿아 있겠죠. 식비와 의료비, 에너지, 주거비 등을 전반적으로 경감을 하게 되고요. 추석 연휴에 무료 영상통화 등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로 작지만 실생활에 꼭 필요한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에 마지막 금요일까지 휴가를 내면 최장 10일 정도 쉴 수 있는데요. 해외로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국내 여행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잖아요. 정부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숙소 쿠폰이라던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또 내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약간 더운 기운이 있습니다만 추석 연휴 즈음에는 정말 한국의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을 것 같은데 특별 재난 지역 등에서 숙박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 쿠폰이 지급이 됩니다. 흔히 우리나라 정서에 재난 지역을 내가 여행으로 가기는 너무 죄송스럽다 이런 정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해당 지역에서는 사정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산불이나 호우 피해 지역 등 31곳에 숙박 쿠폰 할인이 진행이 됩니다. 7만 원 이상 숙박비를 쓰시면 5만 원 할인이 되고요. 7만 원 미만을 쓰시면 3만 원까지 할인이 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역시 17만 명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교통이나 숙박, 여행 상품을 최대 반값으로 할인을 하고요.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의 이용료도 할인해드리는 그런 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연이나 전시 쿠폰 9월 30일에 추가로 배포하게 되는데 경쟁이 치열합니다. 광클 하신다고 하죠. 순식간에 동나니까 이런 것들 챙겨보시려면 속도전에 강하셔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 예매처별로 쿠폰 발급은 총 1회입니다. 매주 1회만 가능하다는 거 요거 알려드릴게요. 또 비수도권의 전용 공연이나 전시 할인액을 확대합니다. 아무래도 이 문화 인프라가 충분히 있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으로 가셔서 공연도 보고 가능하면 숙박도 하면서 해당 지역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책적인 디자인이고요. 9월에 지역사랑 상품권 10조 원어치 발행이 됩니다. 특별 재난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은 5%포인트 추가해서 혜택을 드리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국내 여행을 가시면 좋겠고 국내에서도 사정이 좀 어려운 지역들 많이 돌아보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